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한 개의 비문학 공부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문제를 풀 차례죠. 네, 우리 이거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제 수업 때 4번에서 9번까지 문제가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막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놓친 게 있었네요. 요거 4번 문제 여러분 우리 답 안 체크하고 갔거든요. 선생님이 요거 찍어 놓고 올리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4번 답 체크 안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났는데 다시 찍어 올릴 수는 없어서 오늘 수업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4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 4번에 가번까지는 했거든요. 가번 지문에서 이제 2번, 3번, 4번은 지울 수 있었고 1번은 가와 달리 나는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고 5번에서는 가에 대해서 특정 철학의 관점에 대해 비판하고 학자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가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말하고 있었으므로 5번이 가에서는 맞는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번을 읽고 1번과 5번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판단을 했어야 되죠. 자, 우리 나번 지문 어떤 지문이었냐면 관념론자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자연주의자들 얘기를 하고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했고 모든 실제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번 지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하지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론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1문단에 나오는 자연주의자들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누구예요? 관념론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에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와 그리고 자연주의자 이 사람들을 비판했죠. 비판하고 가브리엘 이 사람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도 특정 철학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특정 학자의 견해, 특정 학자 가브리엘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특정 철학적 관점의 변청 과정을 설명한다,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요거는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가와 나 모두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설명했고 관념론자와 자연주의자를 비판하면서 가브리엘의 견해를 설명했으므로 4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빼먹고 왔었으니까 이 4번까지를 체크한 다음에 10번부터 13번 문제로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먼저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10번부터 봤더니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일치, 불일치 문제이니까 문단을 각각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번 자기 주변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자기 주변 유체가 어디 있는지를 쓱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쓱 봤는데요. 자기 주변 유체가요. 1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1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앞부분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10번과 11번 모두를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11번 두 개 다 이 10개의 선지를 한 문단씩 읽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런 능력도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요 10번, 11번을 둘 다 한 문단씩 읽으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기 나오는 문제니까 언제 풉니까? 가장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13번. 윗글을 읽고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대요. 자,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죠? 요렇게만 체크하고 우리는 10번과 11번
요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단 번호. 건물의 1문단, 자기 유변 유체 2문단, 그리고 응답 인식 과정 3문단. 쭉 내려가서 감쇄 제어 과정 4문단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만약 5문단. 이렇게 총 5문단. 오, 하나 더 있네요. 이러한 6문단. 이렇게 나눠놓고 1문단부터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줄부터 바로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건물의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진동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이 10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죠. 건물의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진동이 발생한다. 그대로 써있죠, 여러분. 10번에 1번. 건물의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진동이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0번에 1번 지울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또 쭉 읽으면서 내려가 봅시다. 그랬더니 자기 유변 유체. 선생님이 계속 주변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자기 유변 유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요. 자기 유변 유체는 액체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11번에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11번에 4번.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가 어디에? 액체에 섞여 있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가 액체에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그럼 가서 지울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가 액체에 섞여 있는 물질이다.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줄 바로 이어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통해 11번에 1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된대요. 그럼 여러분, 자기 유변 유체는 어떻다는 걸까요?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이 방향으로 배열되니까 자기 유변 유체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죠. 이걸 통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지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쭉 이어서 보면은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11번의 근거가 되네요. 자, 11번에 3번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 뭐가요? 자기 주변 유체가 이 점성을 가진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3번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지닌 물질이다. 이 내용도 알 수가 있겠네요. 11번이 벌써 3개나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단을 읽었습니다. 이 문단을 쭉 읽었는데 여기서는 지울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3문단으로 내려갔어요. 3문단을 또 쭉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앞전소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를 볼 거예요. 앞전소자에서는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네요. 요 내용이 10번에 4번에 나와 있죠. 자, 10번에 4번. 앞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은 어때요?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되어 있죠. 10번에 4번. 앞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은 크기는 작아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0번에 4번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 이게 10번에 3번에 나오죠? 10번에 3번. 제진 시스템의 제어기는 어떻다고요? 10번에 3번. 제진 시스템의 제어기는 자, 자체 전원을 지니고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번에 3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요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서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서 수신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감지기에서는 이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서 수신을 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이 여러분 10번에 5번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10번에 5번 내용. 자, 10번에 5번은 근데 뭐라고 나와요?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기에서 산출한 크기를 수신한다라고 했죠. 근데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기에서 산출한 크기를 수신할까요? 다시 볼까요? 자, 가속도 감지기는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서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서 수신하죠.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서 수신하는 거랑 제어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 요거 다른 말 같지 않아요?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 안 한 게 있잖아요. 2번.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읽으면서 내려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4문단을 읽었더니 요 2번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4문단의 세 번째 줄 감쇄기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감쇄기는요. 감쇄기 안에 뭐가 있냐면 원통 실린더 안에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하여 왕복하며 이동하는 뭐 피스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쇄기에 있는 피스톤 얘기를 하면 돼요.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 자 옆으로 가시죠. 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따라서 요 부분 감쇄기는 네, 이 피스톤 부분이 10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죠. 감쇄기의 피스톤에는 어떻다? 가늘고 긴 구멍, 한쪽부터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번에 2번 감쇄기의 피스톤에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번의 답이 확실히 5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1번에서 안 풀린 애들이 있었네요. 2번과 5번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요런 애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봤어요. 4문단을 조금 더 읽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유변 유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구멍을 통과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죠. 어쨌든 이 자기 유변 유체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자, 쭉 내려가면은 감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유변 유체는 뭐예요? 감쇄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11번의 5번의 내용이 되겠죠. 11번의 5번. 11번의 5번. 건물의 제진 시스템에서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뭐가? 자기 유변 유체가. 즉 자기 유변 유체는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죠. 요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의 5번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라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뭐가 틀렸어요? 11번에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기 유변 유체는 여러분 여기서 본 것처럼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니까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유변 유체는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뭘 하는 물체다?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2페이지, 12페이지가 아니죠. 14페이지에 12번, 13번 문제인데 기억부터 봐야 되는 거죠? 네, 5문단에 있는 우리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문단에 있는 기역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역, 감색이. 얘도 밑줄이 또 잘못 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오게티 싫어하는데 자꾸 오게티가 생겨요. 자, 기역, 감색이는 자기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쇄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조금 앞부분을 더 보시면 좋겠죠.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해요. 그래서 그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쇄기는 자기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쇄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어떻게 되면 작아지게 되면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진동을 감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적어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어기는 전류를 내보내지 않죠. 그러면은 감쇄기는 기존 점성으로 진동을 감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것의 이유를 추론해라 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제어기에서 더 이상 건물의 가속도 크기를 산출하지 않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유변 유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다음에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모두 전환됐어요? 지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속도 감지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커졌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말하면 얘도 틀렸겠죠? 얘도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아 자기 유변 유체 자성 입자의 배열이 풀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요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본 부분에서 노란색에서 오문단의 약간 윗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전류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문단의 앞부분에 보면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크면 전류를 보내서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을 생성해요. 자기장을 생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유체의 점성이 커져요. 그리고 유체의 점성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여러분.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커지죠. 가속도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가 커지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죠. 그럼 이거 반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유체의 점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13번에 5번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 주변의 자기장, 피스톤 주변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아도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작으니까 생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유체의 점성은 어떻게 될까요? 유체의 점성. 유체의 자성입자의 배열. 자성입자. 이 유체의 점성, 즉 유체의 자성입자의 배열도 얘도 농도가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유체의 점성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스톤 주변의 자기장이 생성한다니까 생성되지 않는다로 바뀌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의 구조를 같이 보시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는다. 자기 주변 유체의 자성입자의 배열이 풀렸다라고 하는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요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2번을 보도록 합시다. 감세기의 감세력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게 감세력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감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각 지금 요 반대쪽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으로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감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감세력의 작용 방향이라고 보셔야겠죠. 감세력이 작용하는 거,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감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써있죠? 세로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감세기의 감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세력의 작용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감세기의 감세력과 사문단에 있었나요?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감세력. 이게 계속 선생님들 헷갈리거든요. 찾는 게. 찾았다. 오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세기의 감세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감세기의 감세력과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감세기의 감세력과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세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건물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건물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감세력은 건물의 진동과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될까요?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감세력이 위쪽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 감세력이 플러스일 때 건물의 진동은 반대쪽으로 작용해야겠죠. 요 아래 마이너스에서는요. 건물의 진동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산문단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문단? 2문단? 3문단에 나와요. 3문단에 보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의 힘을 가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의 힘을 가한다. 앞전 소자는요.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이 건물의 운동 방향, 건물의 진동 방향, 이걸 건물의 운동이라고 합시다. 건물의 운동 방향,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가 작용해요. 앞전 소자의 힘은 작용합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인 거죠. 그리고 아까 감세력과 피스톤은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4문단 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피스톤은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건물의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A에서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B, 아래쪽에서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얘에서의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위와 아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감세력의 작용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지기의 질량체가 앞전 소자의 힘을 가한 방향은 A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이겠군. 봅시다, 여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앞전소자의 힘을 강한 방향, 이것과 A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이것은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죠? 반대인 거 맞습니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2번,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자, 요 아래쪽 방향이죠? 이 방향은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서로 다르겠군.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이네요. 그럼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글씨 이쁘게 다시 써주고, B는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요 방향이죠. 자, 위쪽 방향이에요.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D는 여기 있죠. D에서 여러분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자기 유변 유체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자기 유변 유체, 자, 이렇게 이동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기 유변 유체는 또 앞에서 한번 봐야 되네요. 4문단에서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리톤 공간에 들어있는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 공간으로 이동하며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유변 유체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자, B 부분에서 A 부분에서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하면 자기 유변 유체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자기 유변 유체는 위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럼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위쪽 방향이 되겠고, 이렇게 방향이 되겠고,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이 방향이죠. 얘도 위쪽 방향이죠. 그럼 서로 다르다라는 말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죠?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죠? 서로 다르겠군이라는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같다라고 해야죠. 이 둘은 서로 같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자, 요게 틀렸어요. 그래프가 헷갈려 봐봐. 또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또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왠지 선생님 마음이 급해져요. 한 지문씩 하는 거랑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내고 싶고, 4개짜리 문제는 진짜 25분, 최대한 25분 안으로 끝내고 싶다는 이런 나의 마음의 압박감이랄까? 여러분이 듣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마음의 압박감은 20분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C부터 D 사이에서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은 크기가 작아지겠군. 여러분 C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감쇄력이 줄어들잖아요. 감쇄력이 줄어들면은 점성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감쇄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점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D와 E 사이의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겠군 했죠. 자, D에서 E로 갈 때 얘는 감쇄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쇄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전류를 보내지 않겠죠. 전류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E에서 이 아랫부분에 있죠. E에서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앞전소사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은 A일 때보다 여기에 있을 때보다 당연히 전압이 작겠죠. 여기는 플러스인데 요만큼인데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같을까요? 여기가 당연히 훨씬 클 것 같지 않아요? A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작아져 있겠죠. 이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에 대한 거 요런 것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방향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요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되고 답이 2번이라는 거 요것만 한 번 더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2번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비문화목으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